안녕하세요. 권영호TV 구독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동차를 소개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어떤 자동차인가? 제네시스 자동차입니다. 아이들 상태에 있고요. 24만 586km 주행한 자동차입니다.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자, 엔진룸을 보겠습니다. 아이들 상태에서 보면 여러분 눈에 떨리는 게 보일 것 같은데 한번 가까이 보겠습니다. 자, 떨리는 게 보입니까? 왜 떨릴 것 같습니까? 엔진 미미로 판단하십니까? 미미 바꾸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미미가 불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자, 엔진의 떨림, 아이들 시에 떨림이 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점화장치에 문제가 있으면, 즉 플러그 갭이 서로 다르면 엔진 떨림이 옵니다. 두 번째, 점화 코일에 문제가 생겨도 떨림이 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엔진에서 빨아들이는 공기의 양이 서로 편차가 생기면 떨림이 옵니다. 네 번째는 엔진 오일에 의해서 압축 상태가 서로 편차가 생기면 떨림이 옵니다. 그 외에 산소 센서에서 노이즈가 있는 파형이 검출되면 ECU로 하여금 엔진에서 공연비 제어를 하도록 강제 명령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떨림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엔진에서 노크 센서에 고장이 있다라고 판정해 주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내 차가 떨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엔진 미미라는 것을 먼저 바꾸는 건 자유고, 제가 권하는 거는 즉 말씀드렸던 점화 코일이나 또는 플러그, 엔진 오일 점도, 흡입 효율의 편차,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 그 외에 산소 센서에서 노이즈 파형이 돼서 엔진 떨림으로 제어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판단해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단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계기판 하단에 경고등이 켜져 있었죠. 엔진에 이상이 있다. 그런데 찾아오신 걸 보면 P0430입니다. 뱅크2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촉매나 산소센서를 바꾸는데, 저는 촉매를 바꾸거나 산소센서를 바꾸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마음에 들어서 주변에서 하지 않고 최소한 엔진 오일이나 냉각수를 바꾸어 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진단기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했더니 P0430입니다. 뱅크2 촉매 시스템 효율 낮음, 촉매 효율 불량, 이런 얘기가 과연 어떠한 원인 때문에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로 가보겠습니다. 데이터에서 그래프 모드로 바꿨습니다. 자, 마우스를 건드려 보죠. 마우스 보이세요? 여기 뱅크1의 S1입니다. 뱅크2의 S1이고요. 여기는 뱅크1의 S2입니다. 여기는 뱅크2의 S2입니다. 뱅크1과 뱅크2 쪽의 산소 센서에서 그래프를 보면 잘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 뱅크2의 S2까지도 잘 움직입니다. 여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고장 코드였습니다. P0430은. 그런데 여기를 보니 그래프상으로 볼 때 P0430이 아니라 P0420이 출력되었어야 할 자동차다. 이 자동차가 고장을 잘못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P0420이나 0430이 발생하면 어떻게 정비했습니까? 산소 센서 앞뒤 거 2개, 그리고 가운데 있는 촉매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 P0430으로 판단하고 촉매 2번 쪽, 그러니까 뱅크2의 산소 센서 2개와 촉매를 바꿨다 했을 경우에 정비를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뱅크 1 쪽에 있는 거를 바꿔야 되는데 뱅크 2를 바꿀 뻔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물론 진단기가 고장이 아닌 한, 진단기는 살아있는 상태니까 이 자동차에 데이터를 입력시키는 사람이 바꿔서 입력시킨 걸로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마터면이라는 말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흡기 캠샤프트 실제 위치 뱅크 1, 흡기 캠샤프트 실제 위치 뱅크 2, 또 배기 캠샤프트 실제 위치 뱅크 1, 그리고 배기 캠샤프트 실제 위치 뱅크 2입니다. 그리고 점화 시기를 보면 1번부터 6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점화 시기의 변화를 관찰할 이유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점화 시기의 제어가 아닙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흡입 압축 점화에 문제가 있을 때 점화 시기를 통해서 엔진을 최소한 진동, 즉 안정화 시켜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점화 시기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엔진의 떨림이 올 때는 점화 플러그의 갭이 서로 상이한 건 아닌가, 점화 코일의 성능이 상이한 건 아닌가, 흡입되는 공기의 양이 서로 편차가 생기는 건 아닌가, 또다시 압축의 문제는 없는가, 산소 센서에서 노이즈는 없는가. 그런데 여러분한테 오늘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이 뭐냐면 흡기 캠샤프트와 배기 캠샤프트의 실제 위치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안정적인 마이너스, 안정적인 플러스, 이러면 좋은데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엔진 오일 점도의 영향으로 캠샤프트의 위치가 정상적으로 제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될 때는 흡입 효율과 배기 효율에서 성능 차이를 일으키는 것이고요. 흡입 공기량 센서 데이터 값이 높아지는 비결입니다. 이 자동차 흡입 공기량 센서 값이 높게 나옵니다. 센서 값이 높으니까 센서를 바꾸는 게 아니고 곧 엔진 오일을 통해서 또 냉각수를 통해서 흡입 효율과 압축 효율이 좋아지게 하고 점화 시기가 안정적으로 제어가 되도록 한다, 이겁니다. 현재 점화 시기는 차량이 출발할 때 가속 지연을 일으키는 상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내 차는 출발할 때 변속 충격이 있어, 힘이 없는 것 같아, 출발이 늦어, 가속이 늦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 자동차의 점화 시기가 지각 제어 중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각 제어, 진각 제어 개념을 조금 더 보드를 이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밸브 캐패시티 선도를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그렸습니다. 여기가 TDC입니다. 상사점입니다. 피스톤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끝점, 그거를 TDC라고 하고요. 반대편에 내려가면 피스톤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 그것을 BDC라고 합니다. Bottom Dead Center입니다. 피스톤은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를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랭크 축을 연결해서 커넥팅 노트를 통해서 돌면서 작동하는 건데요. 밸브 캐패시티 선도에 대한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여기가 흡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압축입니다. 압축이 끝나는 무렵에 여기서 BTDC입니다. Before Top Dead Center입니다. 상사점 전입니다. TDC 전이니까 여기에다가 이그니션이라고 하는 스파크 플러그를 통해서 점화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이 자동차에는 정상적인 점화가 아니라 여기서 점화를 합니다. 여기에서 점화를 해야 될 차가 현재 여기서 점화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점화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속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진각이 돼야 돼요. 진각.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서 점화가 되는 자동차라면 이만큼만 진각이 되면 가속이 되는데 이 차는 뒤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가속 지연이 온다. 이 자동차는 BTDC 2에서 3도에서 점화를 하고 있다. 지각 점화 제어 중이다. 바로 이런 자동차는 출발이 늦다, 출발 지연, 출발 즉시 변속 충격이 있다. 자, 이런 경우에 변속기 정비하러 가시면 좋겠죠. 가셔서 미션오일도 바꾸시고 변속기도 정비하시고요. 출발 지연이니까 엔진에 힘이 없나 해서 보링하러 가셔도 됩니다. 영상을 잘 보시면 보링하러 안 가도 될 것이고 변속기 정비하러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여기서 점화를 해야 될 자동차가 이쪽으로 점화를 보냈던 이유는 첫째, 엔진 부하가 크다.
흡입 불균형입니다. 2번 압축 상태가 불균일하다. 세 번째 점화 플러그 갭 불균일하다. 네 번째는 코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일단은 코일은 접어둡니다. 다섯 번째는 O2S에서 정상적일 때 파형 하나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나옵니다. 그런데 진동할 때는요, 올라가고 내려가 하다가 이렇게 높낮이가 균일한 상태가 아니라 올라가는데 삐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이런 비정상적인 노이즈가 발생하면 이거를 ECU로 보내서 분사 마이너스 타이밍 마이너스 곧 지각 제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정비를 한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엔진 부하가 크다. 자, 그 다음에 지각 제어를 해야 되는 조건이 주행입니다. 주행 조건에서의 로드 부하입니다. 타이어 공기압입니다. 두 번째, 휠 얼라인먼트, 휠 바란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행 부하고요. 그 다음에 앞바람. 내가 자동차가 가는데 앞에서 바람이 불죠? 이것도 큰 저항입니다. 전기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늘어났다라고 홍보합니다. 바로 공기의 저항을 줄여주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바람 부는 날, 뒤에서 바람 부는 날은 살살 가도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바람 부는 날은 차가 안 나갑니다. 뻑뻑합니다. 또 하나, 주변에 습기가 많은 날과 습기가 없는 날이 있습니다. 건조한 날은 자동차가 뻑뻑하고요. 비가 오려고 한다든가 안개가 꼈다든가 습기가 공기 중에 습도가 60%, 70%, 80% 이렇게 되는 날은 차가 잘 나갑니다. 바로 공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엔진으로 들어갈 때 공기 플러스 H2O 분자가 들어갑니다. 얘 때문에 폭발력이 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어떤 날은 차 성능이 좋고 어떤 날은 차 성능이 나쁘다. 이것을 못 느끼는 분이시라면 부자입니다. 왜? 뒤를 타고 다닌다는 뜻이거든요. 앞에 있는 기사님이 따로 있고 뒤에서 타고 있으니까 차가 잘 나가는지 뻑뻑한지 안 뻑뻑한지 모른다는 얘기죠. 어떤 정도의 기업을 가지셨을 때 뒷좌석에 타고 다닐 분인지 모르겠지만 자동차가 나가든지 말든지 고장만 안 나면 몰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뒷좌석에 타고 다닐 분이 많다면 뒷좌석에 있는 분은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엔진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보기 위해서 돌아왔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디에이터 캡입니다. 1.1바로 되어 있고요. 냉각수 비중은 사진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엔진 오일을 체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점도나 색상을 보니 최근에 교환했다는 생각보다는 한참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도가 무척 높습니다. 엔진 오일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마음 같아서는 클리닝을 했으면 좋겠는데 운행이 적당히 있는 분이니까 엔진 오일 바꾸고 냉각수 바꾸고 플러그 갭을 정비해야 되는데 엔진룸 커버를 벗긴 상태고요. 여기 있는 거 보이세요? 스파크 플러그입니다. 이거를 뽑아서 좌우 뱅크니까 양쪽에 있는 거 뽑아내서 갭을 맞춰야 되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또다시 특별한 무슨 고장인가 했는데 2차 엔진오일 냉각수 정화장치의 고장 그리고 P0430이 아니라 P0420의 자동차였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영상을 보셨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 권영호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셨으면 좋았겠고요. 공감하지 못하셨다면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엔진 오일의 중요성과 냉각수의 중요성 그리고 스파크 플러그 갭의 중요성을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오는 태풍에 대해서 장마철에 대해서 피해 없는 그런 자동차 운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러갑니다. 바이바이.
손을 짚었는데요. 다리 쪽입니다. 엔진 쪽입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두 군데를 댑니다. 여기 진동이 이쪽 진동, 차체 진동과 똑같을 때는 엔진 미미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떨림이 오는데 이쪽에서는 떨림이 없다. 그럴 때는 엔진 미미를 바꾸는 거는 경제 활성화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라.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 전에 올린 영상을 보시고 주변에 있는 자동차들을 진단해 봤더니 미미 불량으로 알고 있던 분의 자동차에서 미미가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해 주셔서 돈 벌었다, 돈 절약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또한 이 영상도 보시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영상을 잘 봤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꼼꼼한 영상 시청은 여러분의 경제를 살찌웁니다.